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오세훈 씨 논란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치매 기운 언급했던 오세훈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내뱉어서 엄청난 역풍이 예상되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 오세훈 씨는 모친이 치매 기운이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치매 환자 타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갑니까?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을 한다고요? 입장문이 2020년 3월 4일에 발표가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비난한 게 2019년 10월인 걸 감안하면 해당 발언 당시에 오세훈 씨의 모친은 치매 기운을 앓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은 어머니가 치매인 게 거짓일 수도 있다,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런 비판을 하겠습니까? 네티즌들은 국정농단, 세월호, 헬조선, 불법 사찰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듯이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이도 변하지 않는다, 선택 잘하자, 다시 10여 년 후회하지 않도록. 본인 아내 재산도 모르다던 오세훈 씨가 서울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세빛둥둥, 용산 참사, 양화대교 다 오세훈이 한 짓 아니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시장으로 출마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오세훈 씨는 대통령한테 그런 정도 말도 못하나? 이런 식으로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고요? 나경원 씨는 나베라고 한 댓글에 대해서도 170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바도 있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한테, 그것도 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대통령한테 심각한 치매라고 말하는 게 잘했다는 거냐? 특히 태극기 정광훈 앞세워서 마이크 잡고 대통령 욕보이고 싶냐? 그리고 오세훈을 향해서 시장 후보한텐 그럼 쌍욕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더 많은 논란이 커질 것이고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세훈 씨를 향해서 정광훈 집회에 참석한 극우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오세훈 씨는 이걸 해명한답시고 당시 우리 당 주최의 광화문 집회에 가서 두세 차례 연설했다. 우리 당 주최면 국민의힘이 주최해서 광화문 집회를 한 겁니까? 선거 앞두고 사람이 이성을 잃는다고들 하는데 이 정도로 막 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대놓고 저기에 가가지고 태극기 부대 정광훈 씨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태극기 세력도 선거에 다 동참해줄 거라고 믿는다는데 탄핵의 강을 뭔 탄핵의 강을 건넙니까? 대놓고 지금 태극기 세력들하고 똑같이 손 잡겠다는 건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소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남을 짓들을 벌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저게? 태극기 부대를 아우를 수 있어야 진정한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태극기 부대를 저렇게 아우른다고 하니까 진정한 보수주의자들도 지금 국민의힘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욕먹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만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2011년도 기사인데요. 오세훈 서울시 세금으로 어버이연합 집회에 지원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서울을 보십시오. 무상급식 반대, 용산 참사, 부채 7조 8천억 증가, 양화대교 디귿자 코스, 서울시청 기습 철거,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강화문역 침수, 세빛둥둥섬, 매해 적자의 침수죠.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부채 8천억까지 어마어마한 짓들은 다 벌여놨습니다. 그런 사람이 염치도 없이 다시 서울시장을 한다고요? 이렇게 직접 오세훈 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유역, 도봉구 창동역 앞에서 시민들의 길거리 육성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도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오세훈 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죠. 거리 연설을 진행했던 시민들은 일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소리를 당당하게 냈다고 합니다. 최근 오세훈 씨가 TBS 지원 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 총수는 오세훈 씨를 향해서 TBS는 서울시 산하기관 아닌 독립재단이다 라고 뼈를 때리기도 했죠. 결론적으로는 2007년 이명박을 연상시키는 게 지금 오세훈 박형준입니다. MB 아바타인가?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윤건영 의원실에서 한눈에 쏙 들어오게 지금 자료를 제작했는데요. 이명박 시대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게다가 MBC 단독으로 박형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사찰 문건의 원문을 오늘 오전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MBC가 민주노총 법률원과 언론노조 등의 협조를 얻어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청와대에 실제 보고한 70여 건을 입수했다는 건데요. 정무수석 대상 15건 중에 14건은 박형준 씨가 재임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정원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찰 정보와 정치 관여 및 공적 계획 등이 담겨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공공부문 노조 간부 신속 사법 처리로 투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쟁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지침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핵심 인물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출석 요구 불응자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압박 활동을 배가하고 민주노총의 의도를 적극 부각하고 현장 노조원들의 거부감을 촉발하고 사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 징계하고 강성 조합원들을 저렇게 탄압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무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가치가 맞으면 손잡는다는 얘기를 정의당에선 할 수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심지어 징계받은 조합원이 다시 파업 참여하면 가중처벌할 것임도 천명하고 징계 구제 신청에 대비 좌파 성향 심판위원이 심판 과정에서 제외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되며 정말 등골이 서늘하단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2009년 11월 철도 노조 파업에 참가한 모든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 유례 없는 징계 기록이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전에 필수 유지 업무 대상자를 정하고 절차를 지켰는데도 불법으로 몰렸다는 거고요. 당연히 박형준 씨 또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후보 측은 지금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죠. 나는 한 적 없다라 그러면 끝입니까? 조국 전 장관한테 들이댔던 잣대 10분의 1만이라도 들이대보면 언론이 똑바로 제 역할만 하면 결코 지금 저런 사람들이 낯짝 뻔뻔하게 들이밀면서 서울 부산시장 펴달라고 못합니다. 이에 네티즌들도 박형준 위선자 포스 대단하다. 당군 이래 최고의 사기꾼. 도적질하기 위해 대통령 된 것 같은 이명박보다 더한 것 같다. 에이 그래도 이명박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뭐 둘 다 똑같네요. 게다가 지금 박형준 조현 게이트라며 박형준 씨의 실체가 커뮤니티를 서서히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만 하더라도 LCT 특혜, 일광 조현타운, 해운대 공공용지, 기타 부동산, 거기에 불법 사찰에 딸 입시 부정 논란까지 심지어 국회 사무총장 시절 부정축제, 쿠치나우 특혜 제공, 친인척 특혜 제공, 국회 미술품 조형물 납품, 조현아랑 비리 의혹만 하더라도 광안리 바닷빛 미술관, LCT 조형물 납품,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특혜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씨는 전혀 모른다, 나와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게이트 사건 지도까지 널리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오세훈의 실체를 계속해서 알려야죠. 그렇기에 4월 2일, 3일 사전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설마 내 한 표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열심히 발벗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